안녕하세요. 이번 짧은 데모에서는 API 게이트웨이에 발생하는 HTTP 요청, 응답 메시지를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API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자가 쉽게 API를 개발, 발행,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요. API 게이트웨이는 API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캐싱이라든지 스로틀링이라든지 API 키를 이용해서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요청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 체크, 또 요청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변환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HTTP 요청 응답 메시지를 변환하는 방법을 다룰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변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메시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메시지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또 추가 정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매핑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매핑 작업은 VTL, 즉 오픈소스 아파che 프로젝트로 올라가 있는 벨러서티 템플릿 랭귀지를 사용해서 해주게 됩니다. 이게 랭귀지라고 해서 뭘 많이 배워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법을 갖고 있고요. 이건 우리 잠시 뒤에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요청 메시지,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변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렇게 콘솔로 들어왔습니다. 콘솔에서 API 게이트웨이로 이동해 볼게요. 현재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가 하나 정의되어져 있죠. 찍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면은 오더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가 정의되어 있죠. 이를 찍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뒤에는 람다 함수로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메소드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API 게이트웨이까지 전달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뒤에 인티그레이션 리퀘스트는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백엔드로 요청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백엔드를 람다 서비스로 랩핑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람다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에 서비스 펑션이 정의되어져 있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핸들러 함수로 들어온 이 이벤트 객체를 로그를 남기고요. 그리고 이 값 그대로 반환해주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v1 스테이지를 제가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이 URL로 호출을 하면은 저 람다 함수가 호출되게 현재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리소스는 현재 v1 스테이지에 현재 배포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직접 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호출을 해볼 겁니다. 셀러 아이디, 셀러 네임, 유저 넘버, 그리고 아이템 아이디, 아이템 네임, 프라이스 요거를 갖고 포스트 요청을 날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청한 대로 그대로 지금 반환되게 해놨죠. 그쵸? 요청한 대로 요청한 요 값 그대로 요 리퀘스트 바디 그대로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콘솔로 들어와서요. 리소스로 이동을 합니다. 리소스에 오더에 포스트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할 거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리퀘스트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와서요. 아래 매핑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서 매핑 템플릿이 있을 때는 매핑 작업을 수행하게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매핑 규칙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application JSON 컨텐츠 타입일 때 우리는 이제 매핑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매핑 정보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매핑을 어떻게 작성을 해주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VTL, 아파치 벨로시티 엔진 이 문법에 따라서 작성을 해준다고 하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은 이제 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변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법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정 값이 있을 때만 어떤 값을 뭐 넣어주거나 변환해주거나 할 때 이렇게 if문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이제 뭐 어레이로 되어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를 메시지 루프를 돌아가면서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포이치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어레이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별로 이제 매핑 작업들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는 이 벨로시티 엔진, VTL 문법을 따르게 되고요. 그럼 실제 우리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해 주느냐 보면은 이렇게 문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디벨로퍼 가이드에 여기 보면 매핑 템플릿에 대한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매핑 작업들을 작성하게 되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뭐 컨텍스트가 있고 인풋이 있대요. 그리고 스테이지 베어리어블, 유틸 베어리어블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건 뭐 API 게이트웨이 요청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텍스트 정보들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카운트 아이디, API 아이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HTTP 메소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API 키 같은 것들, 키 아이디 정도들 이런 정보들을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고 뭐 소스 IP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굉장히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유저 에이전트 정보들, 뭐 패스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뭐 요청 아이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우리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제 이런 리퀘스트 바디에 작성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에 접근해서 이제 그런 값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인풋 배열을 통해서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 배열에 접근해서 우리는 그 값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돼요. 그럼 실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매핑 정보를 작성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매핑 정보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인풋이죠. 인풋 루트를 매핑을 해놨어요. 그 인풋 루트에 대해서 우리는 유저 아이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날릴 때 이건 메시지 구조가 셀러 아이디, 뭐 셀러 네임, 유저 넘버, 아이템 아이디, 아이템 네임,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리퀘스트 바디로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 루트에서 유저 넘버면은 요게 요 값이 되겠죠. 요거를 똑같이 유저 넘버를 이제 해주고요. 우리 이제 셀러에 대해서 구조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셀러 하위에 아이디 값에 셀러 아이디를 넣어주고 네임에는 셀러 네임 값을 넣어주고요. 아이템도 이렇게 구조화를 해줬습니다. 아이디에는 아이템 아이디 넣어주고 네임에는 아이템 네임 그리고 프라이스는 프라이스 정보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같이 넣어줬어요. 리퀘스트 아이디 이 정보는 컨텍스트에 있죠. 컨텍스트에 리퀘스트 아이디 값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리퀘스트 타임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스 IP 값도 이렇게 같이 매핑을 해줬어요. 우리 이제 들어오는 이 메시지 바디를 그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변환을 해서 백엔드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를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배포를 할게요. 이렇게 버전 1 스테이지에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배포 작업이 완료됐어요. 이제 호출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이제 응답 메시지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호출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그런 매핑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화돼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뭐 셀러 아이템으로 각각 구조화가 돼 있고 리퀘스트 아이디, 리퀘스트 타임 그리고 소스 IP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값이 반환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 메시지에 대해서 변환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는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변환 작업들을 해볼게요. 다시 콘솔로 들어와서 리소스를 들어가죠. 포스트를 클릭하고요. 응답 메시지 변환 작업, 인티그럴 리스판스 이 단계에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매핑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어요. 확장해보고요. 여기 매핑 템플릿을 작성을 합니다. 기션, 제이슨, 컨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또 매핑 템플릿을 그대로 작성해주면 돼요. 우리 앞에서 작성해준 것처럼요. 우리는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전체 메시지를 다 반환을 해줬지만 우리가 좀 더 필요한 메시지만 좀 컬렉팅해서
그렇게 출력을 해보죠. 여기 보면은 네, 루트에 아이템의 네임임을 그냥 아이템 네임으로 했고요. 네, 메시지 구조를 평평하게 했어요. 그리고 프라이스를 아이템 프라이스로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리퀘스트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한 값이죠. 네, 리퀘스트 아이디 값을 이렇게 리퀘스트 아이디로 이렇게 웹툰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배포를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배포 작업이 완료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요 버전 1, 요 스테이지에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네,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는지. 네, 그쵸? 네, 우리가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변환 규칙, 랩핑 규칙이 잘 적용돼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죠. 우리 이렇게 요청 메시지에 대한 어떤 변환들, 그리고 응답 메시지에 대한 변환들, 작업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요청 응답에 대한 메시지 바디를 변환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이뿐만이 아니라 URL 패스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헤더에 대한 매핑도 정의해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서 살펴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을 응용해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